42번 보겠습니다. 0.4%C의 탄소강을 950도로 가열해서 일정 시간 충분히 유지시킨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열 처리를 한 거죠. 오스테나이트화 한 거죠. 그리고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시켰을 때의 상온 조직을 물어봤죠. 지금 탄소 농도가 중요합니다. 강은 0.02% 탄소부터 2.08% 탄소까지를 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이에 0.8% 탄소를 공석강이라고 하죠. 이 구간을 아공석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구간을 과공석강이라고 하죠. 지금 0.4%라고 하면 이 구간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0.4% 탄소에 있는 탄소강은 아공석강이죠. 아공석강의 상온 조직은 초석,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같이 나오는 조직이죠. 오스테나이트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초석 페라이트가 석출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게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 조직을 이루고 있는 펄라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얘가 0.9% 탄소, 과공석강에 있다고 하면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초석 페라이트가 아니고 초석 시멘타이트가 나오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아공석강의 상온 조직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죠. 비례 표시가 아니고 물결 표시입니다. 수정사항 반영하겠습니다. 철에 니켈이 42에서 48%가 함유된 재료로 전등의 백금선에 대용할 수 있는 것, 플래티나이트죠. 불변강 중에 성능이 좋은 불변강이죠. 불변강이라고 하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길이 변화가 거의 없는 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니켈이 42에서 48%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철의 조성을 갖고 있는 합금입니다. 그래서 열팽창계수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100만 분의 9란 얘기죠. 0.1234 9의 열팽창계수를 가진 거의 0에 근사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열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변강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어떤 블록 브레이크 장치가 5.5kW의 동력을 제동할 수 있다. 이 블록 브레이크의 길이가 80mm고 폭이 20mm라면 용량을 물어봤죠. 지금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블록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블록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접촉면이 길이가 80이고 폭이 20이래요. 그래서 브레이크 용량은 뮤 q v로 표시할 수 있는데 같은 공식이 있죠. 접촉 면적분의 동력, 이걸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은 블록의 길이 곱하기 폭이죠. 80 곱하기 20. 그리고 동력은 여기 되어 있네요. 5.5. 네, 킬로와트니까 1000을 곱해 주겠습니다. 단위를 한번 볼까요? 와트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여기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는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총 단위는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 단위 어디서 많이 봤죠? 메가파스칼이라고 암기해두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메가파스칼 곱하기 미터 퍼 세크죠. 이 단위가 여기 요구하는 단위와 똑같죠. 그러면 단위 화산할 게 따로 없겠네요.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3.43이 나오게 되죠. 단위는 메가파스칼 곱하기 미터 퍼 세크. 그래서 가장 근사값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회전수가 1500rpm, 직경이 110mm인 묻힘키를 설계하려고 한다. 묻힘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폭이 28mm, 높이가 18mm, 길이가 300mm일 때 묻힘키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허용 전달 능력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허용 전달 능력만 고려한다. 그리고 회전수를 알려줬죠. 동력이라고 하면 H는 토크로도 나타낼 수 있죠. 토크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토크 곱하기 60분의 2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크를 모르죠.
문제에 토크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토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전달 토크는 힘 곱하기 8의 길인데 지금 힘은 허용 전달 능력만 주어졌어요. 키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묻힘키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묻힘키가 파괴되는 단면적이 있죠.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면적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전달 능력과 이 면적을 곱하면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응력과 파괴 단면적을 곱해주는 거죠. 거기에 8의 길이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타우는 여기 있는 40메가파스칼이죠. 40이 되겠고요. 그리고 A는 폭 곱하기 길이죠. 폭이 28mm, 길이가 300mm. 그리고 R값, 반지름 값은 여기에 붙어있는 축의 반지름이죠. 이 축의 반지름 값.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축직경이 110이래요. 그거의 반절이니까 110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8480,000 이렇게 되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죠. 근데 얘를 뉴턴 미터 단위로 바꾸면 이 앞에 3개 공이 사라지겠죠. 18480 뉴턴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단위를 미터 단위로 맞췄냐면 동력의 단위가 결국에는 뉴턴과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이 미터 맞추려고 여기를 미리 맞춰놨습니다. 이거 이제 위에 올리는 거죠. 토크 값을 알 수 있었잖아요. 18480이었죠. 그리고 곱하기 60분의 2파이 회전수가 1500이었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902831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킬로와트로 변환하면 2902.83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킬로와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2902 가장 근사한 값이 요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54번 보겠습니다. 45kN의 하중을 받는 엔드 저널의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지름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엔드 저널이라고 하면 베어링이 이렇게 껴져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근데 저널의 지름과 길이의 비율 값을 주어줬고 평균 압력을 주어줬습니다. 우리가 엔드 저널에서는 평균 압력을 할 때 결국에 하중을 받는 건 이 곡면인데 단면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투영된 면적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베어링의 평균 압력을 시그마라고 한다면 A분의 P가 되겠는데 이 A 값이 여기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이 투영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지름 값이고 세로가 길이 값이죠. 그래서 D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중이 여기 나와 있죠. 45kN. 그럼 45 곱하기 1000. 근데 얘가 평균 압력 5메가파스칼이래요. 얘가 5메가파스칼이래요. 근데 이 D 값이 몇인지를 물어본 거죠. 대신에 힌트를 더 줬습니다. 길이의 B가 이렇게 된대요. 길이가 L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름이 D라고 했어요. 이게 1.5래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따라서 L은 1.5D로 볼 수가 있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결국에는 1.5의 D의 제곱은 45 곱하기 1000. 얘를 계산하면 D 값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D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일로 갖고 와서 D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계산해보면 6000이 나오죠. 결국에 D 제곱은 6000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따라서 D는 루트 6000이 답이겠죠. 계산을 해보면 77.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값인 3번이 정답입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기절삭이 아니고 기어절삭이죠. 수정사항 반영하겠습니다. 기어절삭에서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언더컷이라고 하면 한쪽 기어가 반대쪽 기어를 갉아먹는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더컷을 방지하려면 기어의 이높이를 낮게 해야 되고 압력각을 크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20도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언더컷이 생긴다 그러면 기어 끝을 절삭해주는, 살짝 깎아주는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옳은 보기는 2번이 되겠죠. 기어의 이 높이를 낮게 해서 반대쪽에 기어를 안 깎이게 하고, 그리고 압력각은 크게 해서 언더컷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외경이 10cm, 내경이 5cm인 속빈 원통, 중공축이죠. 이것을 축방향으로 10kN의 인장하중을 받고 있다. 이때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 값을 물어봤죠. 그리고 세로 탄성계수를 줬어요. 탄성계수는 이 값이죠. 그러면 우리는 후계 법칙, 시그마는 이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변형률에서 변형률을 물어봤으니까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시그마 값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응력의 값은 A분의 P죠. 근데 중공축이라서 속이 빈 축이죠. 이렇게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축입니다. 그러면 바깥쪽 빼기 안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외경이 10cm니까 100mm죠.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놓겠습니다. 곱하기 100의 제곱. 그리고 내경을 빼야 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 여기 내경의 지름값은 여기 있죠. 5cm니까 50mm겠네요. 그래서 5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단면적이 주어지죠. 그런 다음에 축방향으로 100kN의 인장하중을 받고 있대요. 100 곱하기 kg니까 1000을 곱해줍니다.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6.97이 나오고요. 단위는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같은 단위가 뭐가 있죠? 16.97 메가파스칼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을 이 위에 대입하는 거죠. 시그마가 16.97이라고 했습니다. 메가파스칼이요. 근데 이 값은 여기 보면 기가파스칼이에요. 120을 그대로 쓰는데 기가파스칼이에요. 자, 이제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파스칼은 10의 9승 파스칼이고요.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죠? 10의 3승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해주면 얘도 메가파스칼로 변하게 되죠. 단위 환산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면 기가파스칼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0의 3승과 10의 6승으로 나눠볼 수 있고, 이건 결국 메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단위 환산이 가능합니다. 얘를 계산하게 되면 약 0.1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답을 했는데 여기 보기에 보면 다 1로 시작해요. 0.1414 10의 마이너스 3승이 답인데 0이 앞에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을 주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옮깁니다. 1.414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 똑같은 거죠.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보겠습니다. 8m/s의 속도로 15kW의 동력을 전달하는 평벨트의 이완측 장력을 물어봤죠. 그리고 긴장측 장력은 이완측 장력의 3배이고 원심력은 무시한다. 긴장측 장력을 텐션이라고 해서 TT라고 하고요. 이완측 장력을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S를 붙이겠습니다. 지금 8m/s니까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죠. 10m/s 이하는 원심력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력을 주어줬으니까 동력은 유효장력 곱하기 속도죠. 여기에서 유효장력을 얻어내면 유효장력은 속도분의 동력.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8m/s이고요. 그리고 동력은 15 곱하기 kW니까 1000을 곱해주는 거죠. 얘를 계산해보면 1875고요.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유효장력이 1875 뉴턴이고요. 이 유효장력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긴장측 장력 빼기 이완측 장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긴장측 장력은 이완측 장력의 3배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ETS죠. 얘가 1875래요. 그러면 이완측 장력은 937.5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값인 1번이 정답입니다.